사실 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하기는 했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오펙 플러스에서 또 감산, 대규모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 감산하면 결국은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은 뭐 또 물가 압력 심해지고 그러면 또 긴축 뭐 이런 또 하나의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 불안불안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잘 선방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우 지수는 거의 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말 좀 선방을 했어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다우 지수에도 약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S&P 500도 0.4%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한 0.3% 그래도 선방했죠.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 미국 증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이슈는 바로 이 오펙 플러스 이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슈 보도록 할게요. 자, 대규모 감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다음 달 그러니까 5월부터 하루 116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 10월에도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200만 배럴 이걸 감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하면 316만 배럴이고 거기에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러시아 50만 배럴까지 하면은 366만 배럴을 하루에 감산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전 세계 수요의 한 3.7%뭐 요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자, 그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이번 감산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는 50만 배럴 감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아랍에미리트도 우리는 14만 4천만 배럴 뭐 우리는 이라크는 21만 배럴 쿠웨이트는 12만 8천 배럴 뭐 이렇게 하면서 요 해당 국가들이 모두 우리 감산하겠다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러시아도 사실 3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걸 12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6만 배럴 감산에 요 50만 배럴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66만 배럴을 더 줄어드는 공급이 줄어드는 뭐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뭐 유가 상황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뭐 재고가 쌓이고 뭐 경기 둔화로 인한 뭐 수요 감소 우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가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 공급 줄여서 유가 방어할 수밖에 없어. 그걸 위한 뭐 선제적 조치야라는 게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어떤 발언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요 뉴스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어지겠죠. 지금 거기에다가 중국 시장이 이제 경제가 점점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공급을 줄이겠다. 그럼 당연히 유가는 치고 올라가겠죠. 실제 간밤에 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브렌트유, 이 영국의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6% 넘게 올랐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8%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제 개장을 해서 유가가 오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마감가는 아니고 지금 진행형인데 얘네도 한 6.7%까지 상승하는 것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서 이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올해 약 90달러까지 갈 것이고 내년에는 이게 97달러까지 상승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걸 올해 95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어 라고 이 유가 전망을 높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쯤 되면 이제 긴축 완화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국제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가 된다면 연준은 여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는 뭐 그런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간밤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이 연은 총재 이 사람도 대표적인 매파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번 이 감산 소식에 대해서 되게 좀 놀라웠다. 예상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향후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우리 연준의 임무는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더 고민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CME 패드워치에서도 보면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전망은 한 51.6 이게 동결 확률이었고 48.2 이게 한 25bp 다음 그러니까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야가 51.6, 25bp 인상할 거야가 48.4였는데 이 감산 소식, 유가 급등 소식이 이어지면서 요게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동결할 거야가 43.3, 25bp 인상하겠네. 요게 이제 56.7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6대 4 뭐 요런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확 치우친 건 아니지만 그 우위점이 동결해서 25bp 인상 쪽으로 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오히려 장중에는 조금 더 하락폭이 크기도 했었는데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이 뭐 동반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상세를 하기도 했고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간밤에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요게 사실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월가의 예상보다도 나빠졌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면 고용 시장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뭐 물가 압력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쇄 효과를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밤 이슈는 그래서 이 유가 부분 요게 가장 핵심 이슈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